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사업을 키우고 있는 광주시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물론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좀처럼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재난기금이 최근 2년간 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100억 원가량 부족하게 적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 자치단체들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기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 구성 등 본격 시작을 위한 정비를 하나둘 마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만큼 광주시도 정부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 인공지능 기관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응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실 신설입니다.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해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선 유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약속했던 만큼 새 정부 구성에 맞춰 지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먼저 기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 실증과 인재 양성 등을 확대합니다. 또 전문가 등의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인공지능 산업위원회를 정책 논의의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사업단 정도로는 좀 약하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지능기구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을 앞두고 있어 광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멈춰진 인공지능 2단계 사업에 6천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2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의 사업 공모가 오는 13일 마감되고 대통령실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도 곧 임명될 예정으로 이번 주 내 굵직한 사안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지켜본 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개편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른 출근길부터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사이로 오늘도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수일째 이렇게 한낮에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만 많겠고요. 모레인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8.2%의 임금 인상과 65세 정년 보장을 고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광주 시내버스 노조. 쟁취하라! 쟁취하라! 임금 인상 쟁취! 반면 사측은 1,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적자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적자 해소를 위해선 인건비가 아닌 광주 시내버스의 전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0년간 동결된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마을버스와 나주, 장성, 담양 등 5개 군의 버스가 광주 시내버스 노선을 경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5대 관문의 도로는 군내 버스들을 벌어가는 돈들을 제재를 시키고 마을버스를 폐지시키고 마을버스와 5개 군의 광주 시내버스 노선 경유를 막는 건 여러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400원으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현재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마치는 대로 노선 개편과 함께 요금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제 어떤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일각에선 사측이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07년 중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 시내버스는 올해 들어 지원금이 1,400억 원에 달하면서 버스 중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 대해 버스 파업 사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공영제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중공영제를 통해 지원되는 시민들의 부담도 커지는 구조. 중공영제에 대한 재검토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노사 갈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는 발등에 불이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안 남악 오룡지구 공영버스 노선 신설을 두고 목포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사전 협의 없이 순환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면서 목포시가 기존 노선을 줄이겠다고 맞선 건데요. 지자체 간의 충돌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무안군이 남악 오룡지구에 333번 공영 순환 버스를 투입하기로 한 첫날, 333번은 텅 비어 있는 반면 간선 1번에는 승객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무안에서만 운행해 목포를 가려면 환승을 해야 하는 333번과 달리 간선 1번을 타면 한 번에 무안과 목포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나 아침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자주 이용해요. 문제는 목포 운수가 운행 중인 간선 1번과 새로 운행하는 333번의 노선이 상당 부분 겹쳐 민간 사업자의 노선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적게 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는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노선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운수는 무안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무안군과 손실보전금 산정이나 노선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왔지만 무안군이 별다른 논의 없이 버스 도입을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군이 경유하는 노선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시군 협의가 필요한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6월 10일부터 운행을 한다고 저희에게 지난 5월 30일 날 통보를 해왔습니다. 반면 무안군은 목포시가 산출한 손실보전금이 과도하게 많고 오룡 2지구 추가 노선 요청에도 소극적이었다며 공영버스 도입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룡 2지구에 목포 간선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신설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오룡 2지구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 불편이 컸기 때문에 목포시와 무안군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구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7일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직 전남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 정치권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갑니다.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새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치러질지 견제 심리가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6.3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85.87%란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지역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우선 여당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체류탄 날아다니고 피가 터지고 있을 건데 학생들이 그런 걸 다 우리 민주당에서 막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힘을 보태야죠. 정당을 고려하겠지만 민생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인물을 보고 지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좀 없는 시민들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됨됨이가 이제 지켜봐야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가운데 관건은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한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는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선거에서 전남 모든 시군에 후보를 낼 계획으로 곧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절차에 돌입합니다. 현역 단체장이나 의원이라도 새 정부를 향한 지역민의 기대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연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새로운 변화된 정책들,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된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고 내세우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이번 대선으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안정감을 갖출 때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울러 진보당과 민주노동당도 진열을 정비하고 정책 차별성과 선명성 등을 내세워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생명과 공존을 중시하는 생태 문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태 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순천에 관련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순천시 의회를 통과한 생태 문명 실천 활성화 조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문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에코칼리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입학생은 모두 12명. 서울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와 문화예술인들이 선발됐습니다. 다채로운 이력만큼이나 지원 동기와 포부도 남다릅니다. 기후위기나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지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곳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제 일상을 좀 더 생태적으로 가꾸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둘 것 같고 지역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바꿀까에 대한 힌트를 뭔가 순천에서 많이 얻어가고 싶어요. 교육기간은 올해 말까지 6개월. 학생들은 이론 수업과 현장 활동을 통해 환경과 철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문제나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생태 문명 전환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게 에코칼리지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순천 지역사회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꾸려갈 예정이고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제도적인 안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순천시는 올해 말 교육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는 선발 인원을 늘려 2년짜리 정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기준치보다 100억 원가량 부족하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회계 결산을 검토한 결과
2023년 170억 원, 2024년 186억 원을 재난기금으로 편성해야 했지만 2년간 99억 5천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인데 광주시는 재정난 탓에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군 장병을 치하한 것과 관련해 여순 사건 유족들이 과거 군인들의 양심적 선택과 희생도 함께 조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 총연합은 어제 호소문을 내고 여순 사건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봉기였지만 반란으로 규정됐다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시킨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 지자체들마다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이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이전 작업을 이끌 새 해수부 장관에 누가 지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조만간 이전 절차가 가시화될 전망인데 이전 작업을 이끌 새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통령 당선의 역할을 한 부산 인사 중에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경우 선거 기간 중앙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아 해양 분야의 보폭을 넓혀왔습니다. 대선 기간 중앙선대위의 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정치권 밖 해양 분야 인사 중에선 해수부를 거쳐 부산 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산 항만공사를 이끈 남기찬 전 사장 역시 소통력과 실천력을 가진 물류 전문가로서 후보군에 꼽힙니다. 세종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에 뿔을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밀착형 인사가 저는 더 우선적인 하나의 자격의 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는 타 시도와 이전이 추진될 HMN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공약으로 기대에 들떠있는 부산과 달리 대구 지역의 분위기는 침통합니다. 오랫동안 TK는 보수의 텃밭이긴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구문화방송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구 핵심 공약은 AI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도시라는 걸 고려한 것이라지만 공약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반면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본사 이전, 국책은행 설립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득표율은 대구는 23.22%로 40.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부산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법원 이전 같은 흡인력 있는 공약의 부재가 참패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AI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중심 도시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약하죠. 공공기관의 이전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 보수가 콘크리트 장벽을 치며 더욱 결집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손을 놓고 무관심했던 게 최저 득표율로 이어졌다는 냉혹한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 인물들을 발탁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너무 보수의 심장, 극우의 중심지라고 하는 악마화시키는 그 프레임에 같이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바닥 민심을 챙기는 기초광역의회조차 국민의힘 지배 구도로 굳어지게 해 짧은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집중 유세 그러면 이제 좀 사람도 좀 사실 솔직히 동원하고 이제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좀 이벤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초라한 성적표가 지역 민주당의 노력 부족과 중앙당의 외면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걸 인정하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것을 TK 유권자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조금 더 깊이 민심을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성과 새로운 전략,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전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보가 논란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새 정부를 향한 현안 알리기와 지원책 끌어오기가 가장 치열할 때 대전시는 꿈돌이 라면을 출시한다며 엉뚱하게 라면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월 21일 이후 139일 만에 연 공식 기자회견 주제는 꿈돌이 라면. 식품회사의 신제품 발표장을 옮겨놓은 듯 지역 캐릭터 꿈돌이의 가게도로 스토리를 입히고 맛을 설명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방정부 최초의 캐릭터 라면이 도시 브랜드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올해 30만 개를 팔고 떡볶이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대전은 빵의 도시를 넘어 라면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은은한 채소 향과 고춧가루 풍미로 밥 말아 먹기에는 아주 좋은 라면입니다. 설명이 잘 됐죠? 그러나 일자리진흥원의 동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질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정 방향과 협력 방안 등 향후 대전시정 1년을 좌우할 굵직한 방향성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대통령 주재의 화상 안전 치안 점검 회의 대신 미용대회 참석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대전시는 급히 마련된 자리고 듣기만 해 부시장이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해 대조됩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이 탄핵 정국에 이어 새 정부 출범 뒤에도 반복되는 무책임과 구조적 회피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두 달 안에 새 정부에게 강하게 푸시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푸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얼른 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캐나다, 미국을 돌며 우주항공과 바이오 분야 협력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이 시장. 꿈돌이 라면 마케팅 등에 심취해 정작 지역의 핵심 과제인 과학 수도 정책, 국비 확보 전략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건 아닌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제18회 후광학술상 수상자로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한 교수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장면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학문적, 사회적으로 헌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광학술상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고 민주, 인권, 평화 실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 수여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광주자치구 대부분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열린 정례회에서 광주 5개 자치구가 모두 지난해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북구를 제외한 4곳은 남성 육아휴직 사업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은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 출근길부터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맑은 하늘 사이로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일째 한낮에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출근길 기온 20도를 조금 밑돌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7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늘 해상 날씨도 맑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더위는 지속되겠는데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